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세 부장입니다. 어제 아침이죠. 어제 장 시작 전에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상호관세 타결이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수준 결국 15% 관세율이 그대로 부과가 됐고 음, 일본 15%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EU까지 15%가 부과가 되면서 사실상 주요 국가들은 이제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은 거의 다 이제 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만 빼고요. 이제 남은 주요 무역 국가들은 미국과의 주요 무역 국가들, 한국, 멕시코, 뭐 캐나다, 인도 이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 한국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판매량이 급감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호관세를 15%로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아주 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품목별 관세가 12.5% 자동차 거기다가 기존에 있었던 2.5%까지 합치게 되면 일본 역시도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고 유럽연합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 15%로 떨어지면서 한국 역시도 15%가 되지 않는다면 아주 크나큰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제가 이거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7월 29일 화요일 장 마치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목요일 31일 날 이 영상이 오픈이 될 건데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8월 1일 전에 그러니까 7월 31일 아침 정도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이 되겠죠. 밤이 되겠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침이 될 거고 결국 그 시간대에는 아마 그러니까 7월 30일 장 시작 전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협상에 대한 조건들이죠. 실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이 체결한 내용들 그리고 앞서서 일본이 체결했었던 내용들을 앞다퉈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손실과 향후 미래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호관세 15%까지 그러니까 기존 25 정도 수준에서 한 10%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관세 10%에다가 상호관세율이 15%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25%가 부과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높은 관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거는 이 정도 내어주면 상호관세가 그래도 10%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기본관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세력들도 있는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높은 관세가 주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꽤나 크나큰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거기에다가 EU 같은 경우는 이미 특정 농산물 그리고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 같은 경우는 상호 무관세에 대한 타이틀을 들고 나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자국 농업을 일본이 개방한다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으로 크나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내수 산업들을 분명히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역 수지 전반의 악화 가능성을 또 초래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많이 불편하죠. 불편한 사안들이죠, 분명히.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투자건 외에도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무려 5,500억 달러에 준하는 대규모 투자를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규모면 실질적으로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이 정도 투자액 규모면 거의 GDP의 5에서 10%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단행이 된다면 재정이라든지 기업의 자본 유출 역시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EU 같은 경우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라고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LNG는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고요. 수송비 부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역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요. 가격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미국산 에너지를 최소한의 비중으로 구매를 했었던 건데 7,500억 달러 규모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럽연합과 일본이 이런 식으로 상호간세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일본의 70% 정도? 일본의 경제 규모와 빗대어 보면 그래도 한 60에서 70% 정도는 준하는 수준으로 조건을 내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간세에 대해서 무조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5%로 맞추긴 해야 되는데,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 입장에서 이번 이 협정 자체를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타협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손해를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어떻게 보면 안보를 산 셈이죠. 이 정도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역시도 분명히 꽤나 크나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코 트레이딩 영역에 있어서 좋은 소식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 일본 니케이도 하루 이틀 정도 상호간세 이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면서 한번 확 치솟았다가 지금 거의 3거래일 동안 거의 되돌림 현상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스톡 역시도 지금 실질적으로 당일 급등을 했다가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조건 자체가 많이 안 좋다라는 거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관계 자금들 성격에서는 분명히 안 좋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15%에 맞춰 놓을 건데 15%에 맞춰 놓으려면 아까 보셨다시피 유럽연합과 일본 정도에 준하는 조건을 내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들에서 꽤나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지금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국내 증시 여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출 비율이 높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단연 손이 가서는 안 되고 분명히 좀 선별적으로 잘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죠. 지금 상호관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1, 2분기 타격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실적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 타격이. 그리고 3, 4분기 상호관세까지 이제 더해지면 사실상 1, 2분기 상반기보다 더 큰 타격이 가해질 건데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건데 분명.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미 시장의 의존도가 좀 낮은 그리고 지수가 조정 파동이 좀 들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은 반대격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계속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의 공략주 역시도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네이블 CNC라는 종목.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주요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고
국내를 대표하는 로드샵 브랜드들, 그러니까 미샤, 어퓨, 고온진 같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직영점, 인터넷 채널 같은 데에서 대거 판매가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에이블 CNC가 중요한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궤를 이어오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미 향 수출이 높으면 안 됩니다. 그쪽 점유율이 절대 높으면 안 돼요. 지금은 철저히 내수 중심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출이 있다 한들 유럽 지역이라든지 뭐 중동, 뭐 일본 요 정도의 점유율이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단계거든요. 지금 자체가. 화장품 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북미향 매출보다는 철저하게 내수 기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접 국가들 일본이라든지 뭐 기타 아시아 국가들 더 나아가서는 뭐 유럽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내수에서 거의 절반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해외에서도 역시 한 절반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대다수가 일본 그리고 유럽향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중국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캐파가 거의 잡히지 않는 그러한 수준인 거.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는 약간은 반대급부격 성격인 화장품 업종들을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화장품 업종 내에서 종목을 컨택하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수 기반의 매출 점유율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서서히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관세가 딱 부과되기 전후로 해서 이제 추세를 잡아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라면 혹여나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온다 한들 분할로 한 2분할 정도로 매수를 가담한다면 크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역시도 충분히 유효한 위치이기도 하고 매력적인 구간과 매력적인 지금 스토리 라인업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공략주는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많이 좀 머릿속이 복잡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계산법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더욱더 신중하게 종목을 선정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보고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지수가 잘 버틴다라고 해서 절대 수익을 내기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에이블 CNC라는 종목들을 잘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